네, 이승철 전경영 상근 부의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조금 이따 시간을 조금 이따. 네, 바쁘신데 증인신문에 응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모니터가 보이십니까? 예. 예, 거기에 제가 30대 대기업 집단의 2008년부터 2014년 변화 추이를 몇 가지 항목을 좀 넣었습니다. 사내 유보금,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투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고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거를 쭉 표로 나타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 사내 유보금은 166%, 194% 증가했는데 투자는 9.7% 증가했고 고용은 24.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경련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이 투자가 이렇게 증가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투자 증가율이 지난 10년 평균을 보면요. 우리나라 그 국민계정산 투자 증가율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고용 증가율도 2배 정도 되고요. 일반 소비 증가율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수준에 보시기에는 투자 증가율이 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부문을 볼 때는 가장 경제 성장률에는 기여는 그나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시간이 네, 제가 알겠습니다. 5분 범위 내에서 2분을 신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롯데그룹 경영권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가지 재벌 기업의 이 불공정 행위 또 지배구조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경련 부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번 사건이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 롯데그룹은 우수 지배구조, 또 우수 사회공헌, 또 경영권 승계 등등 관련해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 생긴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롯데에서 돈을 가져와서 성공한 대표적인 외자기업으로서 80조 원의 매출, 8천억의 법인세, 10만 명의 고용, 이런 경제적인 기여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롯데그룹이 순환출자가 지금 416개에 걸쳐서 순환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나요? 예,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부의 고용 형태를 보면 10대 재벌 회사를 대상으로 보니까 노동자가 120만 명에 비정규직이 43만 명이더라고요. 이 43만 명에 대해서 이 박 대통령께서도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에 고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조사해 본 결과 사내 하청 등 간접 고용으로 한 데가 36만 명, 기간제 등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 7만 명인데 이렇게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가요? 지금 정규직 전환하게 되면은 60세까지 정년 보장들 포함해서 경직적인 노사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비정규직을 쓰고 싶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정규직을 쓰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연한 정규직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금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식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잠깐 들어가시고요. 지금 어제 노사정 합의에 실무자로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노동개혁의 핵심이 사무처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성별 노동 조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10%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파편화된 노사관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늘지요 등 노동 분야 공약을 했는데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이런 등등 말씀하셨는데 공약을 잘 이행하고 경제 민주화도 대선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공약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노사정 합의로 인해서 금방 사무처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이슈들이 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중집위원인데 오늘 노총에서 중집을 하다가 우리 산별 대표자 한 분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노총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지금 5대 분야 14개 개혁 과제를 놓고 이중구조 개선과 안전망 확충, 노사관계 기본권 확충, 노사 파트너십 강화, 그 다음에 3대 현안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선적으로 논의된 과제들이 어저께 얘기된 두 가지 핵심 쟁점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가 어제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나머지 65개 과제가 마무리된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로 간다라고 보는데 핵심은 노동계가 우려하는 일반 해고 그리고 취업 규칙을 쉽게 바꾸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잠정적 조정안을 가지고 중집회의에 지금 상정을 했는데 회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답을 해주세요. 한노이 국감에서 나왔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근거들이 상당 부분 뻥튀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비현실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10% 미만으로 가고 있고 일반적인 직장에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도 53세에서 지금 50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등으로 불리는 강제적인 구조정에서 그런 것인데 지금 청년 고용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가장 확실한 것이 지켜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을 획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집어넣게 되면 할증임금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의 기초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할증임금이 100%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부담에 의해서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자리 나누기 청년 고용이 가능하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사내 유보,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중소기업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생태계로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노사정에서 요구였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자칫 잘못하면 청년 고용에 약간의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기업들에게 2중, 3중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정년 연장을 통해서 숙련 노동자들을 쓸 수가 있는데 임금을 깎은 상태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을 받게 되고 고용보험에서 보조를 받게 되는데 청년 고용을 할 것이라는 담보가 없는데 어저께 노사정위원회 저희들이 조정안으로는 임금 피크를 자율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등등 직무 개발 등등을 하겠지만 청년 고용으로 반드시 연결되도록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